안녕하세요. 스포츠 인문학TV의 이철환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스포츠 산업 4.0 시간에서는요,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많이 접하는 넷플릭스라는 회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이 스포츠 산업하고 넷플릭스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뭐 이런 어떤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집에 오래 있고, 소위 집콕이라는 말이 많아지면서 우리 여가 활동이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넷플릭스 영화를 보면서도 홈 트레이닝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넷플릭스는 여가 문화를 바꾸고 있는 그러한 중요 회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포츠 산업 4.0에서는 이 넷플릭스가 과연 어떤 회사인가, 이것을 다루고자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네, 넷플릭스를 얘기하기 전에 얘기해야 할 그 개념 중에 하나가 코드 커팅이라는 개념입니다. 코드 커팅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케이블 TV를 상당히 많이 보셨는데요. 케이블 TV를 볼 때 그 케이블 TV의 코드를 자른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케이블 TV 회사의 돈을 매월 내지 않고 이제는 그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새롭게 영화나 방송을 보는 그러한 문화를 코드 커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와 아울러서 또 새롭게 등장한 개념 중에 하나가 코드 쉐이빙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방송을 보다가 좀 더 저렴한 그 서비스로 갈아타는 이런 어떤 행동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유료 방송에 대한 소비자의 의존도가 낮아지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또 코드 쉐이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이 코드 커팅과 코드 쉐이빙 현상이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고요. 우리 어떤 대중문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가 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트렌드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개념 외에도 또 이러한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OTT라고. 이 OTT라는 것은 오버 더 탑의 약자인데요. 인터넷 기반으로 동영상을 서비스하는 것을 바로 OTT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TOP라는 그 단어는 초기에는 케이블 TV의 셋톱 박스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에 연결되는, 그 다음에 인터넷에 연결해서 영화라든지 여러 가지 방송의 동영상 콘텐츠를 재생하는 그런 전용 단말기라는 의미로서 탑이라는 의미가 좀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의 케이블 TV 시대의 그 전통적인 셋톱 박스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셋톱 박스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로 PC라든지 스마트폰 또는 타블릿 PC 이런 기기들이 동영상 콘텐츠를 소비자들한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새롭게 레저 비즈니스 모델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OTT의 대표적인 회사는 어딜까요?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넷플릭스,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아마존 프라임, 뭐 이런 또 디즈니 이런 회사들을 들 수가 있죠. 한국에서는 이 유명한 회사들이 몇 개 있죠. 그래서 한국에 대표하는 회사로는 왓챠 플레이를 들 수가 있어요. 왓챠가 지금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OTT를 대표하는 회사로 있고, 몇 개의 통신 회사들의 유명한 서비스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티빙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또 뭐 푹이라는 그런 어떤 제품들도 나왔고, 한국에서도 지금 뭐 넷플릭스가 상당히 지금 가입자들이 많아지고, 또한 지금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아주 중요한 여가 문화의 하나의 흐름을 만드는 회사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넷플릭스라는 회사를 만든 창업자는 누굴까요? 그 사람은 바로 리드 헤이스팅스라는 분입니다. 이 리드 헤이스팅스 CEO는 원래는 자신이 IT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이분이 자기가 운영하던 그 회사를 이제 매각을 하고 좀 쉬고 계셨어요. 쉬다가
이 넷플릭스가 나오기 전에 최고의 비디오 렌탈 서비스 회사는 바로 블록버스터였습니다. 저도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90년대 유학할 때 이 블록버스터를 굉장히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이제 우리가 렌탈해가지고 렌탈 서비스를 받던 그런 회사인데, 그 다음에 이제 보통 3일 정도 보고 이제 반납하고 이런 어떠한 그 개당 돈을 지불했던 그런 이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비디오를 이 그 리드 헤이스팅스 CEO가 이제 그 잠깐 쉬는 시간 동안은 많이 보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비디오를 다 쓰면 이제 이렇게 그 블록버스터는 그 샵 바로 앞에 이 비디오 넣는 통이 있어요. 반납통이.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저처럼 이제 예전에 이용했던 사람들 기억이 많이 나는데, 이게 넣어야 되는데 이걸 넣지 않으면 연체료가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근데 이 리드 헤이스팅스 이 CEO가 연체료로 비디오 하나의 연체료로 무려 $40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내고 집으로 오면서 헤이스팅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한 달에 $40 정도의 연체를 낸다라는 것은 너무 과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정도 돈이면 소비자들한테 오히려 새롭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는 비디오나 뭐 CD 같은 것을, DVD를 배달해 줄 수 있는 서비스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이러한 착안을 해가지고 바로 서비스를 런칭되고 회사가 만들어진 게 넷플릭스였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의 넷플릭스의 사업 모델이 됐던 근간이고 사건이었던 것이죠. 네, 초기에 넷플릭스는 그 월 정액제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월 8불 99센트면 한 개의 영화를, 그 다음에 16불 99센트면 세 개의 영화를 한꺼번에 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 뭐 그 3개 정도의 영화를 보는데 16불 정도를 갖고 한꺼번에 영화를 이제 빌릴 수 있게 되고, 이 넷플릭스가 그 월정액제를 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앙 몰류 관리 시스템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초기에 이 넷플릭스가 그 서비스를 제공했던 맨하탄 같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그 로맨스에 대한 영화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바로 그 맨하탄 옆에 있는 지역인 뉴저지 쪽에 그 로맨스 그 비디오 테이프나 DVD를 다 이쪽으로 좀 많이 돌려놔요. 그래서 이쪽에서 많이 보게 되고, 거꾸로 뉴저지 쪽에서는 그 액션물에 대한 수요가 많다 그러면 맨하탄 쪽에 있는 그 액션 그 DVD나 비디오 테이프를 다 이쪽으로 돌리는 그러한 현명한 배분 시스템을 이용하게 돼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비디오 테이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죠. 네, 넷플릭스는 온라인 주문 방식을 택해서 성공을 하게 되는데, 오프라인 매장을 없앴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 그 코로나19 이후로 뭐 저희 지인들뿐만 아니라 요즘 매장 하시는 분들 상당히 어렵죠. 우리 소상공인들 힘내셔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과 같이 임대료 비싸고 손님 안 오고 그러면 이 오프라인 장사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넷플릭스는 바로 그 점에 착안하게 됩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아예 거의 없어버리고 온라인으로 모든 걸 주문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PC였겠죠. 초창기엔 PC,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폰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온라인으로 주문하게 되고 이거를 우편 주문을 통해서 배달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상당히 크게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그 이러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넷플릭스는 초기부터 성공할 수 있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넷플릭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소비자의 어떤 편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구축했다는 거죠. 그 넷플릭스의 가장 큰 성공의 그 요인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봤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레저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VD를 대여할 때 소비자가 직접 매장에 들러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서 그 온라인으로 체크하면 우편으로 배달이 되는, 이러니까 굉장히 대면 만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뭐 사실 우리 그 DVD 같은 경우 어떤 경우는 내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뭐 단락이 좀 껄끄러운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그냥 온라인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예, 무슨 오래된 영화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떠한 거는 또 로맨스 영화도 있을 수, 뭐 제목이 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 그 사실 그거를 없다 그러면은 참 이걸 그 종업원한테 여기 있냐고 이렇게 체크해 달라고 하기 좀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온라인은 뭐 그런 문제가 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헤이스팅스가 많이 신경 썼던 초기에 연체로 시스템을 폐지했다라는 것이 바로 넷플릭스의 가장 큰 강점이 되고, 이게 바로 DVD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 또 넷플릭스가 이제 성공적으로 런칭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광고를 폐지했다는 거예요.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 사업을 시작하면서 넷플릭스는 광고를 아예 없애버리고 월 정액제 서비스를 또 도입해서 무제한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넷플릭스 보시면 광고가 없죠. 그냥 넷플릭스 틀어놓고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그냥 클릭만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또는 이제 손으로 터치해가지고 보시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게 지금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우편으로 배달하는 건 초기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온라인 중심의 OTT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넷플릭스는 이러한 전략을 쓰게 됩니다. 빅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소비자의 개인적 취향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소비자한테 가르쳐주는 소위 추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 클릭한 뭐 이력이라든지 대여 목록 또는 여러 가지 또 평가 점수 등을 고려해서 소비자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철원님, 이런 것들의 취향은 어떠십니까? 라고 또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보면 재밌구나. 내가 좋아하는 것은 로맨스다. 내가 좋아하는 건 액션물인데 이런 액션도 있었구나. 이러한 내가 모르는 또 스페인의 액션도 있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깨닫고 보게 되면 굉장히 또 그날 하루가 또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보고 싶어하는 컨텐츠를 넷플릭스는 알려주게 되고요. 그다음 넷플릭스는 그 컨텐츠를 직접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권유하고 봐서 즐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레저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축한 게 바로 넷플릭스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그 동영상을 그 분석하는 업체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은 2015년이에요. 대략 한 5, 6년 전에 넷플릭스는 약 1만 개 정도의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5년에 당시 최고의 경쟁 그 업체는 아마존 프라임이었는데요. 이 아마존 프라임의 그 인스턴트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그 8만 개의 동영상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10,000개 갖고 있고 아마존 프라임이 8만 개 정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한테 더 넷플릭스가 어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소비자가 원하는 컨텐츠를 제공했다. 이런 그 추천해 줄 수 있는 알고리즘. 그러니까 자신이 기분 상태를 또 설정해서 뭐 예를 들어서 즐겁다라든지 우울하다, 낭만적이다, 행복하다 이런 거에 따라 또 넷플릭스는 또 영화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비자 지향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넷플릭스에 대한 컨텐츠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넷플릭스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MBC와 같은 이제 주요 지상파의 방송사,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라맥스라든지 20세기 폭스사, 파라마운트 픽처스 또는 MBC 유니버셜 같은 대형 회사들이 만들었던 미니 시리즈라든지 또는 영화 이런 것들과 공급 계약을 맺어서 소비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죠. 넷플릭스가 지금 이제 독점 그 컨텐츠를 제작한다고 있다는 거, 저는 이게 넷플릭스의 제일 큰 강점이라고 보거든요. 그 우리나라 말하면 킹덤, 요즘 뭐죠? 스위트홈인가요? 그런 영화도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데 이런 걸 만들고 있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만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그 넷플릭스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그 독점적 컨텐츠를 제공하고 만들고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가 자체 기획하는 이러한 어떠한 그 콘텐츠를 만들 때도 넷플릭스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의 소비자들, 우리를 주로 시청하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취향이나 선호도는 무엇일까?
이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그 국가, 특정 국가, 일본인 일본, 한국이면 한국에서 필요한, 그리고 거기서 자생적으로 유명한 어떤 컨텐츠, 예를 들어서 뭐 웹툰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기 있는 그러한 그 시나리오를 갖고 그 나라만의 독창적인 측면을 공략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저는 넷플릭스의 자체 제작 오리지널 컨텐츠의 힘이고 소비자들한테 열광적인 그러한 팬심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넷플릭스의 성공은 과거의 비즈니스 모델 또는 컨텐츠 유통 방식을 소위 거부한 데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런 그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서 기존 걸 거부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우리 혁신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존 것을 반대하는 데서 우리는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인간 자체는 편한데 익숙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거를 바꿀 때 우리의 삶이 바꾸고 인류의 문명이 바뀌는 것이죠. 결국 작은 DVD 대여 회사에서 시작해서 이 넷플릭스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OTT 회사로 진화하게 되고 또 소비자들의 여가 문화를 바꾸는 그러한 최고의 여가 서비스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넷플릭스가 뭐 실질적으로 2010년 9월부터 그 전 세계 해외 스트리밍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지금부터 대략 한 11년 정도, 10년 정도 됐는데요. 2011년에 라틴 아메리카로 갔고, 그 다음에 2012년에는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핀란드 등의 유럽, 그다음에 북유럽 쪽 진출하게 됐고, 한국에는 2016년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 이런 국제적인 서비스들이 대략 한 5년 정도 전부터 시작됐는데, 이제는 우리의 여가 문화에서 넷플릭스는 빠질 수 없는 그러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최고의 여가 회사로 자리 잡고 있고요. 이러한 그 여가 회사의 움직임은 또다시 우리의 어떠한 삶을 바꾸게 되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스포츠 산업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넷플릭스라고 하는 OTT 기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여가 시간에 넷플릭스 즐기면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